오늘 리뷰는 바로 환무선의 신작 프라모델 오버제로 시리즈의 테스티어. 오늘 발매 전에 사전에 샘플을 받게 되어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분기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지금 오늘 제가 리뷰하는 건 세트거든요. 총 3가지 상품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세트 상품인데 세트로 52,000원입니다. 본체, 서포트 메카, 그리고 베이스 3가지 상품이 하나로 묶여있는 세트 상품인데 물론 이제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초회 특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트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것도 일단 오늘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패키지를 잠깐 보면은 제가 작년에 이 화모선의 뇌심 토르라는 걸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디자인만 보고는 뭐 토르보다 작겠네 했는데 실제 프라 사이즈는 작은데 박스는 그에 준하는 토르에 준하는 그런 사이즈의 박스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박스가. 그래서 패키지를 열어보면은 짠! 총 3개의 상자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복합형 정비대 이렇게 하나가 상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범용 로봇견 서포트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들어가고 그 뒤에가 이제 테스티어 본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각각 상자에 당연히 이제 런너들도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짠! 이 뇌심대랑 비슷하게 패키지에 짠! 배경지가 하나 이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본체의 분위기에 맞는 이 야밤의 빌딩 숲속에 비가 오는 요런 느낌? 약간 사이버펑크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아니지, 애초에 제품 자체가 약간 사이버펑크한 친구긴 하죠. 그래서 분위기에 맞는 배경지가 같이 들어간다. 이것도 되게 두꺼운 종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테스티어 본체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짠! 약간 테스티어에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좀 꽤나 유니크한 그런 부속? 요런 느낌? 이게 심지어 이렇게 빼보면 실제 설계도면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뒤가 좀 비치는 이런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티어가 이게 슈트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는 아주 멋진 그런 설정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토르 때랑 동일하게 이번에도 이 런너를 포장하고 있던 봉투는 이런 식으로 칼선이가 있어서 이렇게 찢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봉투니까 이제 편하게 봉투 개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 쪽은 다 살펴봤고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부속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이 특전 관련으로 부품 볼륨감이 꽤 커요. 이전에 뇌신 토르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특전으로 초회 특전입니다. 짠! 망토가 들어갑니다. 뭔가 망토 느낌보단 근데 코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팔토시도 같이 끼고 있고 이 등 쪽에 이제 권총용 홀스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천에다가 안에 와이어를 넣어서 망토처럼 이렇게 휘날리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츠가 이제 특전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펙트들 이 이펙트들도 초의 특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라이트 세이버 이펙트입니다. 앞쪽에 라이트 세이버의 검날이 있고요. 이 뒤쪽으로 휘두르고 있는 이펙트가 쫙 이렇게 나 있는 게 특징인데 요게 이제 2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또 뭔가 발사하고 있는 이펙트죠. 가장 큰 거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건 이펙트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범용 로봇견 이 친구가 변형하면 나오는 총이거든요. 그거 발사하는 이펙트. 물론 이것도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는 펄스 오비트 라이플의 이펙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총이 있는데 저거용 이펙트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쪽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피스톨의 이펙트입니다. 본체가 가지고 있는 피스톨이 있거든요. 이렇게가 이제 특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망토 세트 그리고 이펙트 세트. 그리고 개별 상품마다 습식대 칼들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본체부터 습식대 칼 자체도 이 종이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좀 놀랐던 거는 이 뒤에 짠 진짜 놀랐는데 애칭 실입니다. 애칭 실.
기본적으로 이제 눈 쪽에 에칭실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부착을 한 상태고요. 이 밑에는 에칭실로 만들어진 이 명판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명판은 본체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사용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테스티어 본체에 정크 파츠로 명판이 남아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되고 이걸 그대로 세워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세트로 샀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 이 정비대 이렇게 앞에다가 똑같은 파츠가 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티어 본체에 있었던 에칭실은 현재 이제 베이스 앞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다 조립하고 나면은 작은 부품들, 디테일 부품들이 조금씩 정크가 남습니다. 그리고 범용 로봇견에도 이렇게 습식 데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에칭실이 들어갑니다. 와우! 로봇견이 사용하는 에칭실은 가운데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요. 이 주변에 있는 거는 테스티어 본체의 눈 부분. 아까 선택해서 붙였던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표정 같은 느낌의 이제 얼굴이 들어간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정비대 역시 정비대에 사용할 습식 데칼이 들어갑니다. 뭐 라인이라든가 넘버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네요. 참고로 매뉴얼도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박스도 개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비대 요 매뉴얼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정비대까지 활용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도 예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로봇견 같은 경우도 전용 매뉴얼이 따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무장을 했을 때 뭐 디스플레이 어떻게 하세요 같은 예시 같은 포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특전 이펙트의 사용 매뉴얼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티어 본체 매뉴얼인데 일단은 겉 표지 부분이랑 각각의 첫 번째 페이지, 앞에서 첫 번째, 그 뒤에서 첫 번째는 각각 이제 컬러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매뉴얼 페이지는 꽤 많습니다. 26페이지까지, 이제 데칼 페이지까지 해서 26페이지까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포토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동그란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제 작은 동그란 종이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테스티어 본체에 LED가 사용됩니다. 이 LED 유닛도 별도 포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조립이 끝났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유닛과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빠져 있고요. 자, 이제 특전이나 매뉴얼, 데칼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상품들, 본체들의 이제 요 부속품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본체부터 보면 앞에 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에칭실이 있었잖아요. 에칭실에 요 명판 부분은 본체에 들어가 있지만 베이스에 사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속품인데 이렇게 5개의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조인트들은 여기 있는 다양한 무장들을 이 조인트에다가 수납을 시킨 다음 이 정비대에다가 수납을 하는 이 수납용 조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은 본체에 되어 있지만은 사용은 이제 베이스 가서 하는 그런 부속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먼저 RF 라이트 세이버, 팔꿈치에 이 친구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제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칼 날 자체도 꽤나 적당히 날카로운 느낌으로 조형이 되기도 했고 끝부분 적당히 뾰족한 느낌, 실제로도 살짝 뾰족하긴 하네요.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클리어 레드로 사출이 됐고요. 이 RF 라이트 세이버는 우리 로봇견한테도 들어있어요. 로봇견한테는 이걸 장착하는 조인트도 하나씩, 한 세트가 더 들어있어서 이렇게 미리 장착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무라사마 블레이드. 이 무라마산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읽어보니 무라사마라고 써있네요. 일단은 수납용 조인트에다가 2개 다 수납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빼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손잡이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기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근접무장용 전용 손입니다. 아예 손 자체에 손잡이를 달아놨어요. 심지어 이 검용, 이 근접무장용 같은 경우는 위, 아래 다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 블레이드를 가지고 와서 끼워주면은 장착이 완료되는 거죠. 참고로 이 라이트 세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끼울 수 없잖아요. 근데 조인트가 있으면 끼울 수 있어요. 아까 팔꿈치에 있다는 조인트가 이 로봇견한테는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그대로 다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수납 조인트에 수납을 시켜놓고 허벅지에다가 이 볼관절을 끼워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피스톨, 이거 역시 이제 수납용 조인트에다가 미리 장착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얘도 방금 봤던 블레이드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실제로 쥐는 형태가 아니라 손잡이를 빼고, 짠! 피스톨과 라이플 전용 손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예 손잡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다가 이걸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방아쇠 쪽에 딱 검지손가락 올라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피스톨 특징 중 하나가 짠! 보셨나요? 장전 기믹이 있어요. 실제로는 뭐 장전이 되는 내부에 뭐 그런 기믹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요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포즈 취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후퇴시켜 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은 수납용 조인트 끼우면 허리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펄스 오비트 라이플, 소총 형태로 들어가 있는 무장입니다. 이게 방금 본 피스톨도 그렇고 이 라이플도 그렇고 이게 초기 구성에서 외장 컬러가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얘들 외장 부분이 다 검은색이었는데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사출색 자체가 변경되면서 본체랑 좀 더 어울리는 형태로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라이플 기본적으로 디테일 자체는 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총열이 하나 들어가고 겉에 외장이 씌워지는 형태,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개머리판을 접어줄 수 있다거나 이 끝부분에 이렇게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 탄창 부분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착하는 것 같은 재장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액션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탄창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여분으로 또 남아요. 그래가지고 좀 액션 취하거나 할 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탄창 부분을 다른 파츠로 아예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탄창을 이렇게 빼서 기본 탄창보다 사이즈가 작은 파츠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빼고 이제 라이플 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식으로 장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탄창이 작은 걸 쓰게 되면은 이 라이플은 이 로봇견에다가도 장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좀 편리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그 외에 본체 교체용 손으로는 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손 한 세트, 기본 장착으로는 주먹손 한 세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범용 로봇견의 부속품은 아까 봤듯이 라이트 세이버 한 세트, 그리고 본체 구멍 마개가 4개가 여분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체에서 뭐 이렇게 커스텀하다가 어색한 구멍들을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본체에도 이 뒤쪽에 미리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개를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이제 요 기본 규격의 구멍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베이스에는 여분의 뭐 조인트 아니면은 스탠드에 별도의 호환용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디스플레이 조인트로는 4mm 규격의 사각 구멍이 나 있는 조인트, 이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조인트 부분, 요 끝부분에 교체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베이스에 사용하는 여분의 구멍 마개라든가 역시나 여분의 내부 조인트입니다. 안쪽에 사용하는 조인트인데 이것도 무장 수납용 조인트예요. 그리고 이건 좀 의외였는데 5mm에서 3mm 규격으로 바꿔주는 호환용 조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봇견에 아까 그 막에 있었던 부분이 내부 규격이 5mm거든요. 그 부분에 이렇게 껴주면 3mm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조인트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카 보기 전에 저는 이 정비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놀랬습니다. 진짜 고퀄리티 베이스입니다. 일단 이 베이스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꽤나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습식을 붙이면 이런데 라인 같은 게 더 추가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앞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애칭 스티커를 통해서 테스티어의 명판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명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체에서 봤던 거, 테스티어 본체에서 정크로 남는다고 하던 명판을 끼우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사출색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세트로 샀을 경우에는 이 회색깔, 그러니까 본체에 있었던 명판은 딱히 필요가 없어서 정크가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조금 들어봅니다. 그 외에도 뭐 바닥면 같은 경우도 내부가 이렇게 큼지막한 뭔가가 있죠. 안쪽에 이렇게 뭔가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 놀랐어요. 그리고 베이스 자체도 이 뒷부분에 자바라를 통해서 이렇게 튼튼한 형태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볼트, 너트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빼보면
안쪽에 볼트 너트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기본적으로 장착해 놓은 거는 이제 테스티어를 올릴 수 있는 조인트를 끼워 놨는데, 이 부분을 빼서 이제 아까 봤던 4mm 규격의 구멍 조인트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빼보면은 안쪽에 또 4mm 규격의 무언가가 보이죠. 근데 4mm의 사각 조인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었는데, 짠!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 반다이 액션 베이스의 조인트들이거든요. 이거를 호환시킬 수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잡아라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정비대인데, 얘가 정비대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뚜껑을 요렇게 열어봅니다. 짠! 안쪽에 뭔가 들어있는데 쑥 집어 들어 올리고 이 친구를 뒤집고, 그리고 커버들을 다시 덮으면 정비대의 완성입니다. 와우! 아까 여분으로 남는다던 이 수납용 조인트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레일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인트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좀 많이 놀랬고요. 제가 왜 베이스부터 설명하냐면은 이 수납 공간 때문인데, 방금 봤었던 여러 가지 무장들을 다 수납할 수 있어요. 먼저 피스톨, 이 뒤쪽에다가 테스티어 본체에서 베이스로 호환한다던 조인트들을 이렇게 껴줍니다. 이거 하나 껴주고, 그리고 대기하고, 그리고 라이플에 개머리판 접고 탄창 빼고, 탄창 뺀 자리에다가 역시나 수납용 조인트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 옆에도 동일하게 두 개 다 이렇게 수납을 해줍니다. 그 다음 뭐 블레이드의 칼날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도 여기 위치에 맞춰서 수납을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조인트에도 라이트 세이버를 수납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이 로봇견에 들어있던 요 라이트 세이버죠. 이렇게 라이트 세이버가 총 4개 다 수납이 됐고요. 무라사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조인트 끼워주는 거 잊지 말고요. 일단 이 탄창류 작은 부품 먼저 여기다가 수납을 해줍니다. 2개 들어있는 거 이 2개 다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탄창도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수납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3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남는 여분도 하나 더 이렇게 수납을 해볼게요. 그리고 5mm를 3mm로 바꿔주는 조인트 있죠. 이것도 여기 밑에 있는 구멍이 또 5mm거든요. 이렇게 수납을 해줍니다. 여분으로 있는 이 4개 다 이렇게 다 껴줄게요. 다 껴주고, 그리고 이 5mm 조인트에다가 라이트 세이버들을 수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 블레이드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주고요. 여기 위치 조절이 가능하니까 좀 내려놔 놓고, 그리고 좌측 아래에다가 피스톨 장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피스톨의 위쪽에다가 라이플을 이렇게 수납을 해줍니다. 짠! 방금까지 본 무장들을 전부 다 수납을 한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박스 안쪽에다가 손들을 다 여기다가 수납을 해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남는 여분의 손들 전부 다 수납을 하고 덮어놓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속품들을 이렇게 내부에 다 이렇게 손까지 전부 다 수납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 뚜껑을 열고 다시 내부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놓는 게 가능합니다. 와우! 진짜 방금처럼 이렇게 다 안 열어도 그냥 뚜껑만 열어도 안쪽에 부속품 꺼내고 넣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와, 진짜 이 수납은 정말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요 정비대 뚜껑 열 때 혹시 이렇게 손톱이 잘 안 걸린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끝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열 수 있어요. 자, 베이스도 받고 이제 서브 메카와 그리고 본체에 남았는데, 서브 메카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브 메카인 범용형 로봇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스타일 자체가 뭔가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나 저거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묘하게. 일단 다리 자체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곡선이 좀 보인다거나 약간의 좀 기계적인 디테일이 살짝씩 또 들어가 있다거나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발 자체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펼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자체를 좀 서브감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 오면은 이 빨간 색깔 클리어 파츠 안쪽에 아까 잠깐 봤던 요 애칭실의 중앙에 있는 동그란 거, 이 부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안쪽에 이제 메탈릭으로 빛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팅 파츠가 사용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머리 윗부분이나 이 뒷부분, 그리고 그 뒷부분도 그렇고 이제 배면도 그렇고 코팅 파츠들이 쓰인 부분들이 눈에 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곡면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안테나 같은 디테일도 보이고, 이 중간 부분엔 어라? 방아쇠? 디테일이 좀 손잡이처럼 생겼네?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 뒷부분도 보면은 이 뒷부분이 이렇게 안쪽에 스토리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분의 탄창,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남는 탄창을 수납을 해놓을 수 있어요. 총 3개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뒤쪽에는 이건 백라이트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클리어 레드가 또 사용된 게 특징이고요. 겉부분을 이제 코팅 파츠가 감싸고 있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관절 뒷부분으로는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다리 가동은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관절 완전 접히고 꺾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 쪽에도 이렇게 회전축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발목 같은 경우도 앞뒤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볼관절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완전히 접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박스형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가능하다. 완전히 다리를 굽혀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가만 보면 머리도 이렇게 볼관절이랑 축관절을 통해서 들고 내리고 살짝씩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서포트 메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장을 얘한테 달아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옆에 접혀져 있는 조인트를 펼친 다음에 어라? 이 조인트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티어 본체에 있는 무장을 가지고 옵니다. 해서 손잡이를 빼고, 그리고 탄창을 작은 걸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로봇견에다가 장착.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이게 로봇견에다가도 라이플을 달아주는 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배 쪽에 접혀져 있는 짠! 일렉트로 마그네틱 건!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전개를 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사격계 무장을 달아주는 것도 가능하고, 요 라이플 빼고 여기다가 이 친구 자체적으로도 요게 들어있었잖아요. 라이트 세이버 해서 이런 식으로 근접 무장을 장착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요렇게 이 무장들의 이게 장착 조인트를 다 공통 규격으로 만들어 놔서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라이트 세이버가 아니라도 이제 피스톨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요런 식으로 무장을 되게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인트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발을 서브암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발 펼쳐보면은 이게 이 상태에선 잘 안 보이는데 발목을 한번 꺾어보면은 어라? 방금 본 거랑 뭔가 비슷한 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무장을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플도 얘한테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얘를 본체에 도킹시켜서요. 그래서 도킹하는 거는 이제 본체 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제 테스티어 본체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좀 뭐랄까 특수임무를 할 것 같은 그런 고성능 슈트 같은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디자인도 굉장히 그 인체라든가 그런 걸 좀 의식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블랙, 그레이, 그리고 어두운 실버 톤의 코팅 파츠, 그리고 빨간 색깔의 실린더나 그 외 외장 파츠들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로봇견과도 잘 어울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어두운 컬러와 코팅 파츠가 약간 통일감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부터 머리의 전면부는 코팅 파츠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클리어 레드 파츠 등등이 사용이 됩니다. 이 뿔의 앞부분이나 눈 부분 클리어 레드 파츠가 사용이 됐고요. 눈 안쪽에 이제 애칭 스티커가 쓰이는데
저 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이 다양한 애칭 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부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 부분에도 이제 어두운 컬러의 추가적인 파츠가 사용된다든가 뒤통수에도 보면 빨간 색깔 포인트가 있다던가 이런 게 좀 특징인데 이 친구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갑니다. 미리 조립을 해놔가지고 아까 이 구성에서는 그냥 이제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비어 있었던 요 케이스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건데 스위치는 이 뒤통수 뒤에 있습니다. 이 회색깔 돌기를 이 밑으로 눌러주면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짠! 저는 뭐 클리어 레드 그리고 어두운 컬러니까 좀 사나운 느낌의 눈매를 사용을 했어요. 애칭 C를 사나운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LED가 그 애칭 C를 통과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더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끌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꺼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머리 위쪽에도 지금 클리어 파츠가 쓰였어요. 클리어 파츠만 해도 그니까 클리어 레드와 이런 클리어 블랙? 퍼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어두운 컬러가 많이 쓰였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바로 이 목입니다. 목 관절에 연질에 빨간 색깔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립하면서 이 연질 한번 구부리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질 파츠, 프라모델의 연질 파츠? 이게 목 이외에도 보면은 요 팔에 근육처럼 보이는 부분, 허벅지, 그리고 이런 종아리 이런 데에 쓰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빨간색 파츠는 여기는 다 연질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실린더에 사용된 빨간 색깔 이외에는 다 연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질 파츠도 이렇게 실제로 다 눌리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눌려서 안으로 쑥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런 종아리나 허벅지 이런 데에 쓰인 거는 실제 사람 근육처럼 가동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질 파츠들 같은 경우는 내구성은 괜찮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공식으로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이 사용된 연질 파츠에 대한 설명인데 소재는 TPE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무독성이고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네요. 신축성이 우수해서 이제 잦은 굽힘과 눌림에도 손상 없이 견딜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제가 놀란 것 중 하나가 이 TPE 소재는 스프레이 페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놀랐고요. PVC에 비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형 및 균열 발생이 적고 질감과 느낌이 우수하며 실리콘 오일이 함유되지 않아서 산화 및 오일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다른 연질 파츠들에 비하면 훨씬 내구성이 높다라는 설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상품 개발 과정에서 이제 소재 원료의 임계점을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이제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를 보호하고 최적의 사용 수명을 달성하였다라고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내한성 및 가소성도 보조제를 첨가를 해가지고 재료 특성을 조정을 해서 추운 기후에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시간 비틀림에서 완벽한 복원을 보장한다고도 하네요. 말 그대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많이 굽히고 막 이러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만큼 소재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내구성을 많이 보완을 하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놨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내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렇게 조립하고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지금 당장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복원도 진짜 잘 됐고요. 지금 휘어져 있는 부분도 탄력 있게 다시 다 돌아왔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장시간 두고 봐야 하는 포인트긴 하겠네요. 그래서 연질 파츠 사용된 부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일단은 좀 가려지는 부분은 이 목에 쓰인 부분과 그리고 요 척추, 이 허리에도 이렇게 빨간 색깔 파츠 이건 연질이에요. 또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봤지만 허벅지나 종아리 뭐 이런 데도 쓰였고요. 그리고 몸통! 몸통 같은 경우도 흉부에는 이제 코팅 파츠를 사용을 했고 그 위에 클리어 파츠 안쪽에 빨간 색깔의 디테일한 파츠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안에 또 코팅 파츠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코팅 파츠 위에 이 클리어 파츠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허리 같은 경우도 코팅 파츠 위에 클리어 파츠를 씌워놓은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몸통은 이 어깨 라인도 보면은 이렇게 외장이 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으로 가보면은 등에도 이제 파츠 분할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제 허리에도 연질 파츠 사용을 하고 허리 감싸고 있는 이런 외장 파츠들도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라인 따라서도 이렇게 외장이 쭉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만 보면은 이 어깨 위쪽도 그렇고 이 겨드랑이 쪽도 그렇고 파츠는 투톤으로 조립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부분 중 하나인데 이 허리입니다. 허리. 야, 이 실린더 보이나요?
이 옆구리부터 해가지고 복부에 걸쳐서 실린더가 총 4개가 가동식 실린더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의 꺾임에도 다 대응을 해서 유연하게 실린더가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라고 하고 싶은데 뭐 4개가 다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이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린더도 보면은 빨간 색깔의 파츠에 내부에 들어가는 건 다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여기도 코팅 파츠 그리고 클리어 파츠 안쪽에는 역시나 또 코팅 파츠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재가 되게 많이 사용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부분에도 되게 색깔이 이것저것 쓰였어요. 빨간색 겉에 코팅 파츠, 겉에 또 어두운 다크 그레이 컬러의 그런 외장,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일반 그레이 컬러의 프레임 형태, 요런 식으로 좀 이제 파츠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쓰인다. 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의 관절, 그 겉에 코팅 파츠의 외장, 또 이제 검은 색깔의 파츠 등등등 이것저것 쓰이죠. 그리고 팔 뒤쪽에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역시나 같은 다른 파츠들과 공통 규격의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뺀 파츠에는 라이트 세이버, 그리고 여기도 관절이 다양하게 쓰이죠. 지금 조인트를 빼고 여기다가 뭐 라이프를 장착을 해도 되고요. 다양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먹손, 주먹손 같은 경우도 관절 마디마디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아예 주먹손 고정이긴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내가 의미로 조금씩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각도의 최적의 각도를 찾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골반 쪽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코팅 파츠 위에 클리어 파츠가 쓰였고요.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허리를 쭉 보면은 중간중간 코팅 파츠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디테일하게 좀 들어간 외장 디테일도 꽤나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허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수납용 조인트, 3mm 규격의 조인트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무장들의 구멍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납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절이 연결된 부분에 코팅 파츠가 쓰였다든가, 지금 고관절 외장도 보면은 투톤이죠. 다크 그레이, 딥한 이런 회색 컬러와 검은색의 투톤이기도 하고, 요 허벅지 라인도 마찬가지 투톤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깥쪽에는 별도의 파츠가 또 쓰였기도 했고, 겉에 있는 이 커버를 벗기면 이 벗긴 자리에다가 요 무라사마 블레이드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수납 조인트와 함께 말이죠. 뭐 그 외에도 외장 자체에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절부에 막 이것저것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보여요. 허벅지에도 연질 파츠 사용이 된 게 눈에 띄고,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연질 파츠 사용된 게 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무릎 쪽부터 정강이 쭉 내려가면서 코팅 파츠 그대로 쭉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리어 파츠가 몇 군데 쓰였습니다. 종아리 쪽에도 클리어 파츠, 안쪽에 코팅 파츠가 또 쓰인 게 눈에 띄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디테일해 보여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여기도 일반 회색 컬러와 어두운 컬러의 회색 컬러가 같이 또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강이에 보면은 좀 이제 외장 부분에 작게나마 또 파츠가 분할된 곳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정강이 라인도 보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여기도 가동하는 실린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 부분도 발목 뒤쪽으로 이렇게 커버 외장이 덮여져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이렇게 앵클 가드 부분, 발목 가드 부분 있고, 그리고 발등에도 클리어 파츠가 있네요. 그렇다면 안쪽에 코팅 파츠가 있다는 거죠. 코팅 파츠 위에 클리어 쓰였습니다. 그리고 발도 보면은 발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검은 색깔 외장에다가 뒤쪽에는 이렇게 코팅 파츠가 쓰였는데, 발바닥은 또 파츠 분할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바닥에도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티어 본체의 가동은 어떨까요? 진짜 가동이 볼 게 많습니다. 와,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관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 볼관절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도 볼관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축관절이 있어서 고개를 완전히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놀랄죠? 야, 처음에 가동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지? 목이 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엎드려도 정면을 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각도로 뻗어줄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숙이는 부분도 꽤나 숙여진다던가, 돌리는데 딱히 걸리는 거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까딱까딱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가능하고, 더구나 이 목 주변의 외장 부분도 보면은 이 외장도 지금 별도로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꺾는데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데 보면은 이 어깨 위쪽에 있는 외장이 또 별도로 볼관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움직일 때는 이 친구가 따라서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나 준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물론 겨드랑이 아래쪽 외장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이렇게 앞으로 뺀다거나 아니면 위로 이렇게 크게 들어준다거나 이거랑 별개로 어깨 외장도 이거 볼관절에다가 축관절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크게 옆으로 드는데도 외장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같이 막 연동돼서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팔뚝 회전하는 부분 당연히 관절이 있고요. 팔꿈치 회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은 두 가지가 있고요. 팔꿈치 관절은 단일 관절인데 아주 크게 완전히 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완벽히냐면은 이 팔에 쓰인 연질 파츠 있죠. 얘들끼리 맞닿아서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예요. 이게 아무래도 연질 파츠다 보니까 맞닿는 상태에서도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아예 아래랑 위가 맞닿을 정도.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연질 파츠는 이 관절 앞쪽에 검은 색깔 돌기가 있죠. 이 친구가 한번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가요. 그죠? 쑥 밀고 들어간 상태에서 끝까지 움직이면은 이제 위에서 한 번 더 눌러주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동이 이게 돌기를 통해서 연동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거 좀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손목은 기본적으로 축관절이거든요. 이게 회전 축관절 하나 있고 이 축관절이 완전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 축관절들 활용해서 안쪽으로 꺾고 펴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완전히 관절을 뽑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던 외장도 별도로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손목을 뻗더라도 외장으로 살짝 가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게 또 허리인데 기본적으로 허리는 축관절로 해서 회전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흉부에서 회전축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보면은 위쪽 관절 한번 움직이면서 실린더가 연동해서 움직이면서 아래쪽 축이 딱 돌아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린더 연동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멋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허리 쪽에서 좌우로 스윙하는 축이 있습니다. 스윙하면서 실린더 같이 돌아가면서 연동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또 이렇게 흉부를 들고 숙이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실린더가 연동을 해주긴 하지만은 이러면 척추에 있는 이 연질 파츠 이게 또 연동돼가지고 접혔다가 이게 펴졌다가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외장들도 그 연질 파츠 따라서 이렇게 들렸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편하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동하는데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거 보는 게. 이렇게 허리 숙일 때 안쪽에 연질 파츠가 쭉 나왔다 들어갔다가 접혔다가 이런 거 그거 거기다가 앞에서 봤을 때 실린더가 또 가동하는 거 연동되는 거 보는 재미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골반에서도 허리를 숙일 수 있게끔 축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 스커트 들춰보면은 안쪽에 관절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반 자체를 숙여주는 게 가능하다. 이거랑 같이 이렇게 흉부를 완전히 숙여주게 되면은 거의 뭐 머리만 따지고 봤을 땐 90도 가까이 지금 꺾여 있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게 이 골반 외장 부분들입니다. 이 사이드 부분은 뒤쪽에 볼관절 연결되어 있고요. 앞부분도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안쪽에 고정용 핀들이 있어서 이 핀들로 이 앞쪽 외장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선 좌우로 돌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 핀을 해제하면은 축관절과 볼관절에 의해서 상하 가동도 해주고요. 회전도 가능해져요. 거기다가 앞쪽에는 다리 움직일 때 불편하지 말라고 외장이 이렇게 또 볼관절 연결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숙이거나 할 때 락을 풀어서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허리 숙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관절 부분 따로 축이동 기믹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던 것 외장 움직여주면은 분명히 이 외장이 골반을 막고 있었는데 이 외장을 이렇게 들어서 골반 부분을 편하게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앞뒤로 가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안쪽에 있는 코팅 파츠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바로 90도 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골반에 이런 데 외장들 락을 풀고 이제 회전시키고 그러면서 스커트도 완전히 들어주는 걸로 해서 다리를 더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한 거죠. 이제 앞쪽에 이제 공간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뭐 허벅지 회전 당연히 뭐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진짜 이게 무릎 굽히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내 볼만한 거. 종아리
허벅지 뒤쪽과 앞쪽 그리고 무릎 관절 주변에 있는 연동되어 있는 이 프레임들 한번 보면은 일단 옆에서 굽혀보면은 단일 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좀 두꺼운 단일 관절인데 그거에 연동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보셨나요? 일단 다 굽히고 나면은 요 무릎 안쪽에 있었던 코팅 파츠가 이제 노출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가만 보면 프레임이 슬라이드해서 지금 허벅지가 구부러져 있던 근육이 펴졌어요. 무릎을 굽히면서. 그리고 뒤쪽은 펴져 있던 근육이 굽혀졌죠. 이렇게 쪼여졌죠. 이게 실제 사람 인체 근육 같은 느낌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앞쪽 근육 지금은 이렇게 쪼여져 있잖아요. 위아래가 쪼여져 있는 게 무릎을 굽히면서 프레임이 슬라이드 하면서 근육이 펴졌어요. 그리고 종아리와 허벅지 무릎을 굽히면서 연질 파츠들이 이제 근육들이죠. 근육들이 쪼여지면서 이렇게 끝에 가서는 또 이제 슬라이드 프레임 앞으로 나가고 서로 맞붙는 요런 느낌으로 이게 프레임 연동되는 거 가동했을 때 이런 연질 파츠들의 움직임 이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더구나 요 종아리 아래쪽 발목 뒤쪽이죠. 여기도 보면은 슬라이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동이 지금 무릎 하나 움직이면서 허벅지 슬라이드부터 연질 파츠들 쪼여지고 펴지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동을 해요. 무릎 하나 굽히는데 굉장히 이게 조립할 때부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꼭 조립 방송에서 이제 다리 이렇게 조립하는 부분 꼭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진짜 무릎 가동이 정말 재밌습니다. 연동되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그리고 발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축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좌우를 돌려줄 수 있는데 이때도 안쪽에 있는 실린더 연동돼서 움직여주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츠가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발목을 펴고 굽히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실린더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사선으로 들어가서 발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완전히 꺾어주는 게 가능해서 뭐 접지 않은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바닥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가능하죠. 발목을 완전히 펴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리고 완전히 또 굽혀서 이렇게 크게 굽혀준다거나 편하게 움직여주면서 각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릎 꿇기 한번 해봤는데 깔끔하게 무릎 굽혀집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굽혀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거는 진짜 또 관절들 극한으로 사용하면 히어로 랜딩 당연히 가능. 아주 멋들어지게 히어로 랜딩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스톨 수납은 이 허리 요 가동하는 프레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수납 조인트를 장착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체에 있는 무장들을 다 장착을 해봤습니다. 일단 허리에 피스톨, 허벅지에 블레이드,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다가 라이플 다 장착을 해봤는데 뒷모습도 슬쩍 보면 요런 느낌 꽤나 멋들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자 먼저 피스톨을 양손에 들고 자 쌍권총 로망이죠. 이러고서 이제 눈에 LED도 켜봤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좀 가까이서 봤을 때 이 눈이 번쩍이고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권총을 장전하고 있는 요 느낌 요 느낌 한번 살려보고 싶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손 사용해서 액션 포즈 잡는 거. 그리고 공중 액션을 위해서 이제 스탠드를 사용하려면은 요 골반 뒤쪽에 있는 커버를 벗겨주고요. 그 자리에 스탠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벗겨낸 커버가 있잖아요. 이 커버를 스탠드 뒤에다가 수납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공중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공식 사진에 있는 포즈인데 공식 사진들이 멋진 포즈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번 리뷰에서는 좀 이제 공식 사진을 참고를 해서 좀 포즈를 취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 장착은 요 팔꿈치 쪽에 있었던 커버를 열고 거기다가 세이버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라이트 세이버와 라이플을 손에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이런 느낌도 참 멋지네요. 이것도 역시 공식 사진에 있던 포즈인데 깔끔하게 그대로 포즈를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피스톨과 라이트 세이버 조합해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 사진에 있는 포즈인데 이펙트까지 껴봤어요. 해가지고 피스톨을 한창 발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이펙트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테스티어 본체는 비슷한 구도로 반대로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우리 로봇견 추가했습니다. 로봇견의 라이플도 양쪽에 달고 전용 무장 같은 경우도 이펙트까지 다 달아줬어. 이펙트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 이펙트도 한번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장착 방법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스티어의 로봇견을 도킹 해볼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짠. 그 다음 각각의 다리를 완전히 접고요. 한번 접고, 그리고 뒤쪽에 껴놨던 마개를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뒷다리, 원래 달려있던 다리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위치 먼저 맞춰주고, 그리고 다음 빼놨던 앞다리도 가지고 옵니다. 마개를 벗겨낸 부분에 장착을 해주고, 마찬가지 다리를 완전히 한번 접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팩의 준비 끝! 앞쪽에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조인트를 테스티어의 등 정중앙에 있는 회색깔 커버 벗겨줍니다. 그 자리에 가서 도킹! 이렇게 테스티어의 등에 이제 서브 메카인 우리 로봇견이 장착이 되는 거고, 짠! 이제 몸통을 가지고 와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건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해요. 처음에 이렇게 접혀져 있던 총신을 앞으로 펼쳐주고 뒤에 접혀있던 손잡이를 펴는 거죠. 근데 이 손잡이는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좀 맞춰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뺐던 마개를 이렇게 앞다리가 달려있던 부분에 껴서 구멍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 무장손을 가지고 와서 손잡이에 장착!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 뒤에 있는 구멍에다가 찰칵하고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대로 손에 장착해도 되지만 일단은 머리까지 벗겨줘야 깔끔하겠죠. 참고로 머리도 어디서 많이 본 조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까지 싹 뽑아줍니다. 그리고 손에 장착! 그래서 이 머리는 이렇게 다리 하나를 펴서 여기다 장착을 해주면 딱입니다. 자, 이렇게 도킹 완료! 아주 거대한 무장, 아주 좋군요. 자, 도킹한 상태로 액션 포즈 취해봤습니다. 오른손에 라이플, 왼손에 우리 로봇견 해가지고 한번 장착을 해봤고, 이펙트도 한번 장착을 해봤어요. 이것도 공식 포즈에 있는, 공식 사진에 있는 포즈를 따라해봤는데 조금 더 제 입맛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꺾어봤습니다. 각도를. 충분히 스타일리시한 느낌 많이 나오죠. 좀 나쁘지 않게 포즈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또 하나의 특전, 망토 씌워볼 차례입니다. 비닐을 벗겨주고요. 쏙 빼면 이 친구가 안쪽에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망토와 그 외의 파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장착, 이게 매뉴얼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한번 쫙 빼볼까요? 이게 이제 팔토시고, 반대쪽에 있는 거, 이거 좀 놀라운데 홀스터입니다. 홀스터. 홀스터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망토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잘 빼주고요. 이게 다 장착해보면은 망토보다는 느와르의 상징 하면 또 이제 코트 아니겠습니까? 코트? 이게 롱코트 같아요. 이게 이름은 일단 써있기는 망토라고 써있긴 한데, 천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이 끝부분은 이렇게 막 해져 있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와이어가 양 끝에 하나씩, 그리고 중간에 하나 있어요. 총 3개의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 후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후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드가 이게 아쉽게도 본체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로 같이 묶여 있어요. 요 묶여있는 실을 뜯어보려고 했는데 이 위에 후드 쪽의 재봉이랑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아쉽게도 후드를 씌워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 아무튼 이 목 주변에 와이어 해가지고 쫙 펼쳐서 이렇게 안쪽 한번 확인하고요.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벨트 잠시 뺍니다. 이 벨트에다가 홀스터를 껴줄 거예요. 홀스터 안에 요 스펀지 빼내고요. 홀스터에 칼선이가 있어서 여기 맞춰가지고 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홀스터 한쪽을 먼저 꼈으면은 요거 맞다, 홀스터 좌우 있습니다. 요 안감이 보이는 부분이 코트를 보면은 벨트를 걸치는 부분이 4군데인데 홀스터가 요 각각 한 칸 안쪽에 홀스터가 위치해 가운데 2개 통과시켰으면 여기서 홀스터를 하나 더 껴주고, 여기서 낀 다음 이제 반대쪽 통과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벨트와 홀스터 장착이 완료가 되네요. 다음은 본체랑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 옷을 입혀줘야죠. 팔을 한번 뺍니다. 양쪽 다 빼고, 어깨에 있는 외장 부분도 양쪽 다 뺍니다. 그 다음 어깨 외장도 뺀 다음 이 부분을 이제 팔토시를 가지고 와서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천으로 내려가면서 감싸주고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구멍 난 부분에 이제 관절 조인트를 이렇게 빼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어깨 외장 끼울 볼관절 이렇게 꺼내주면은 야, 장착 준비 끝! 이렇게 하고 위에는 다시 어깨 외장 장착을 해주고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거 할 때 이 위에 있는 볼관절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해서 반대쪽 동일하게 옷을 씌워주고 조인트 빼고 위에 조인트 빼고 다시 바깥쪽으로 살짝 꺾어주고 편하죠? 다시 외장 씌워주고 그리고 이제 코트 본체를 가지고 옵니다. 뒤에서 보면은 딱 봐도 큰 구멍은 어깨 관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작은 구멍이 방금 이제 어깨 외장 떼어낸 곳 있죠? 여기 작은 볼관절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볼관절 맞춰주고 반대로 가서 또 한 번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볼관절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어깨 외장 끼워서 코트를 고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클에 끈이 2개나 있는데 이 끈 2개를 반대쪽에 있는 버클에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뭐 실제 버클 조이듯이 해주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통과하고 딱 조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래로 통과하는. 끼우는 게 막 어렵지는 않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아래쪽은 또 이제 하나 남은 끈으로 가져와서 반대쪽 버클 연결합니다. 들어가네. 자, 이렇게 망토 장착 완료! 아, 누가 봐도 근데 이 홀스터까지 한 거 보면은 예, 느와르물의 코트죠. 롱코트. 일단 가볍게 좀 살펴보면은 이 버클 느낌인데 이 허리 딱 조여가지고 이 허리가 딱 이렇게 라인이 잡히니까 이게 굉장히 볼만합니다. 특히나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러고 왠지 이러고 막 뒤로 막 이러고 펄럭펄럭 막 이러고 휘날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느낌? 이런 느낌?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뒷모습. 이야. 그리고 정비대와 이렇게 함께 전시할 땐 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세워가지고 요렇게 하면 약간 이제 출동 전에 이제 나가기 전에 무기를 고르고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씬에서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라이플 들고 일단 들어가서 열심히 이 라이플 탄 다 떨어질 때까지 막 쏴 갈기고 그리고 라이플의 탄이 다 떨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벽 뒤로 또는 기둥 뒤로 이렇게 엄폐하려고 다이빙! 그러면서 총탄 날아오면서 코트에 구멍 몇 개 더 나고 그리고 기둥에서 나오면서 일단 한 명의 머리에 정확히 조준을 땅 한번 뺑 한번 쏴주고 그리고는 든든한 조력자가 뒤에서 함께 조종해주는 이제 로봇 견과 함께 마지막 화려한 피니쉬 막 요런 느낌. 그리고 느와르물의 마지막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간 친구의 그 묘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막 기절을 하던가 아니면 힘을 다해서 쓰러지던가 요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요? 그 비슷한 포즈로 한번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모선의 신작 프라모델 오버제로 시리즈 테스티어 세트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특전이 진짜 이게 진국입니다. 이 코트, 이 망토, 이게 정말 진국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세워서 전시하겠다 그러면 무장 다 빼고 저 베이스 이제 정비대에다 수납 다 해놓고 또 이렇게 전시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좀 뭐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전시할 만한 게 정말 많다. 그냥 나는 무장들 다 전시해놓고 세운다 아니면 지금처럼 저처럼 액션 포즈 해놓고 세운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트 안 입히고 이렇게 도킹을 해놓고 세운다 뭐 등등등 전시할 게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더구나 이 무장을 여기저기 다 호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플레이 밸류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만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배경지까지 딱 놓고 이제 이게 밤거리에서 이렇게 뭔가 누아르물을 찍는 느낌? 이 느낌까지 하면은 뭐 전시하긴 딱이네요. 아, 지금 배경지 지금 바닥을 지금 봤는데 여기 난간이네. 옥상이구나 이거. 아, 옥상에 밤에 비 오는 와 클리셰 장난 아닌데?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